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 대한민국 육군이 변화하고 있다. 첨단 무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더 적은 희생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원인은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무기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병력 집약형 군대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대로 탈바꿈한 육군은 첨단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한다. 강한 군대, 신뢰받는 우리의 군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4년. 국방개혁 2.0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가 방위의 선봉이자 주력군인 육군의 핵심 전투력, 전투병. 하지만 저출산 시대의 인구 감소와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군 병력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대대적인 국방인력 개편을 예고했다. 2022년까지 감축 예정인 병력은 약 10만 명. 안보 환경의 다변화와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의 정예화, 과학화라는 목표를 수립한 우리 육군은 5대 게임 체인저를 통해 미래를 대비 중이다.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사일과 전략적 유연성으로 적을 봉쇄하는 전략기동군단과 특수임무여단, 그리고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 드론봇 전투체계는 우리 육군의 자랑이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꿔놓을 육군의 5대 게임 체인저. 그 혁신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이다.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2019년에 시작됐다. 일반 전투요원을 칭하는 워리어, 전투병이 휴대하는 피복, 장비 등을 칭하는 플랫폼을 합쳐명한 워리어 플랫폼. 우리 육군은 이 워리어 플랫폼을 첨단화하여 전투병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투장비와 피복류, 장구류 등 총 33종의 장비들로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의 목표는 하나다.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가지고 개인 보호, 피하 식별, 그다음에 전투력 증강 이 세 가지거든요. 개인 보호 같은 경우는 뭐 헬멧이라든가 그러니까 방탄이라든가 이 방탄복 같은 게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더 방어 능력이 높을 뿐 아니라 입고 활동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전투력 같은 경우는 소총 그 자체는 과거와 성능이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그런 장비들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명중률도 높아졌다. 워리어 플랫폼 장비인 3배율 확대경과 주간 조준경, 표적 지시기 등을 총에 장착했다.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했을 때와 장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봤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왼쪽 4개의 사로가 표적을 맞히는 시간과 명중률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워리어 플랫폼은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우선 보급됐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에 시범적으로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 것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워리어 플랫폼을 직접 착용한 군인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해본 결과 기존 장비들에 비해서 활동성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총기에 부착한 조준경을 통한 정조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명중률이 향상되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워리어 플랫폼에 들인 예산만 총 2,934억 원. 특전사와 특공, 수색부대에 우선 보급 중인 워리어 플랫폼은 2022년부터 보병대대, 산악여단, 기동사단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병력 공백을 대체할 육군의 또 다른 비밀병기는 차륜형 장갑차다. 지상작전이 많은 육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동성. 최고 시속이 100km인 K808 차륜형 장갑차는 항속거리만 600km로 작전 지역에 군병을 빠르게 투입,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또 대인지뢰의 폭발에도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 장치로 불을 끌 뿐 아니라 화생방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어 능력을 갖췄다. 산과 언덕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도 익숙해 한겨울 극한의 날씨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바퀴의 공기압을 조정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CTIS가 있어 지형에 따라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전술 타이어를 장착, 바퀴가 손상된 경우도 일정 속도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K808 차륜형 장갑차만의 수륙양용 기능으로 지상과 수상 모두에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경로를 개척, 임무를 완수하는 K808 차륜형 장갑차는 육군 기동전력의 핵심이다. 21세기 포병의 주력 화보인 K9 자주포는 지상전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끊임없는 전력 및 성능 향상으로 40k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배치가 시작된 120mm 자주 박격포는 360도 회전으로 이동하는 목표물 변경에 빠르게 대응. 120mm 포탄을 자동으로 발사한다. 기존 4.2인치 박격포 대비 사거리는 2.3배, 화력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미사일은 육군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우리 군은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초정밀 타격으로 적진을 정확히 타격, 적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에 나선 우리 군은 1981년 국내 최초 다연장 로켓 구룡을 시작으로 2003년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강력한 미사일들은 육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자 자랑이 됐고,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났다. 2013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적공격 원점과 핵심 표적을 조준한 뒤 정밀 타격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육군의 핵심 타격 자산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은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를 갖춘 지대공 미사일로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공중에 있는 적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 수직 발사 체계로 발사된 미사일이 적을 탐지, 식별, 추적하고 정확히 타격한다 해서 하늘의 화살, 천궁이라 부른다.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받는 국가였다. 지속적인 요청으로 2011년에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500km까지 가능한 현무2를 개발했지만 더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1차와 2차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고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또 2017년에는 500kg으로 제한하던 탄두 중량 제한도 사라졌다.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어떤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중거리에서 좀 짧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고탄두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북한이 대부분 다 요새화돼 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그런 걸 타격하려면은 예를 들면 탄두 중량이 적어도 5톤, 10톤은 돼야 된다. 이런 미사일 지침은 해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장했던 거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으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도 개발하지 못했던 고성능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포를 공개했다. 탄도 중량 2톤에 사거리 800km, 하강 속도는 마하 10. 전 세계가 주목했던 현무포의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 연료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폐기됐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이후 미사일 개발의 폭도 넓어졌다. 별도의 주입 없이 발사체 내에 저장이 가능한 고체 연료는 이동이 손쉽고 경제적이며 신속한 발사에 더 유리하다. 액체 미사일 그 연료들이 대부분 다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부식이 심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사일로 공격할 때 발사하기 직전에 다 놓여. 그럼 이제 짧게는 뭐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신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은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체는 뭐냐면 아예 고체로 덩어리로 그 안에 놓고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적인 측면에서는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상업화하기가 액체보다 훨씬 쉬워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주 어떤 상업화를 하는데 어떤 전기가 되지 않느냐. 최근 아나시스2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소형 우주 발사체를 띄울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 삼아 통신위성 등의 우주 전력을 강화하고 우주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 개척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 중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최첨단 전투체계 개발로 전력 증강에 힘써왔던 우리 육군. 국가방위의 중심군이자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이 되기 위해 달려온 지난 4년. 강인한 육군을 향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